일론 머스크가 사랑한 전기의 마술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과학자들의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라는 회사 이름도 여기에서 따온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기차 시장을 열어젖힌 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였어요. 테슬라가 성공하자 전 세계가 열광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테슬라 신드롬이었죠. 그리고 그 열풍의 한가운데 가장 뜨겁게 주목받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테슬라와 똑같이 전기왕의 이름을 따온 니콜라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이 회사는 전부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CEO는 감옥에 갔고 주가는 99%가 넘게 빠졌죠.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기극에 속지 않도록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리더였습니다. 그 당시 테슬라는 이미 잘 나가고 있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때였죠. 대부분의 기업이 전기 승용차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니콜라는 전기 트럭에 집중하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육로로 운송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땅덩이가 더 컸으니 트럭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컸겠죠. 하지만 전기 트럭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무겁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충전으로 멀리 못 나간다는 거였죠. 시간이 곧 돈인 운송업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내세운 해법이 바로 수소였어요. 수소 연료전지를 쓰면 충전도 빠르고 훨씬 멀리 갈 수 있고 게다가 무게도 훨씬 가볍다라고 말했죠. 들어보니 그럴듯하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혁신적인데?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고 운송업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았죠. 지금 우리가 ESG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환경은 큰 이슈였거든요. 트럭같이 큰 화물차는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했고 이게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설치도 의무화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전기차가 훨씬 환경이 좋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물론 걱정도 많았죠. 당장 인프라가 없는데 이게 사용 가능하겠냐. 그래서 니콜라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크레버 밀트는 수소트럭 판매 전략을 발표하면서 의심을 잠재웁니다.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차량 임대 가격을 줄이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2019년까지 실제 주행 가능한 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혁신적인 사업 구상부터 앞으로의 로드맵까지 정말 테슬라와 하면 판박이었죠.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2018년에 공개된 니콜라 트럭이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이에 힘입어 2020년에는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주가는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고 시가총액이 현대차나 포드를 뛰어넘었어요. 20세기 자동차 산업의 상징가도 같은 기업인 GM도 엄청난 관심을 보였죠. 앞으로 탄탄대로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9월 모든 걸 뒤엎을 글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곳에서 니콜라 수십 개의 거짓말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사기라는 폭로 보고서를 내게 되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 멋진 트럭 주행 영상 사실은 트럭을 언덕 위에 올려놓고 그냥 굴렸다는 거였어요. 또한 니콜라가 보유하고 있는 독점 기술들을 과장됐거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죠. 니콜라는 처음에 음모론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쟤네는 회사에 공매도 걸어놓고 폭로를 통해서 주가 급락하면 이득 보는 회사일 뿐이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는 트럭이 움직이는 영상이라고 했지 주행하는 영상이라고는 안 했는데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죠. 그 이후 주가는 완전 개떡락을 했습니다. 협업 관계였던 GM과 같은 회사들도 손절하기 시작했죠. 재밌는 건 니콜라가 현대차에도 협업을 제안했었다고 하네요. 현대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사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다고 말하곤 했죠.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모든 기대감을 비롯해 협업, 나스닥 상장에 이르기까지 니콜라는 실제 차량을 단 한 대도 팔거나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만들기로 한 애리조나의 공장을 건설 시작조차 안 했죠. 신기술과 조작된 영상으로 기업들과 협업을 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던 거죠. 모든 건 실체 없는 허상이었던 겁니다. 창업자는 몰락했지만 니콜라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2021년에는 진짜 트럭을 개발했고 판매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번 날아간 이미지가 쉽게 돌아올 리가 있나요? 부정적인 시선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소량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으니 가격은 굉장히 비쌌고 그로 인해 트럭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붐이 없으니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없었고 판매는 더욱더 떨어져 갔겠죠.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죠. 쉽게 말해 뉴스 헤드라인만 믿고 투자하다가 니콜라 꼴라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기극은 니콜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헬스케어 스타트업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즈는 단 몇 방울의 피만 가지고도 수백 가지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꿈 같은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피를 뽑는 걸 싫어하는 저에게 있어서 손가락만 살짝 찔러
실러서 모든 검사가 다 된다는 기술은 지금도 꿈의 기술로 느껴지네요. 수려한 말빨로 수많은 사람들을 홀렸고 언론은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마치 잡스를 닮아서 여성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그녀를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했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도 테라노스를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들이 이 사회에 합류하면서 더더욱 관심은 커져만 갔죠. 지금까지 있었던 언론과 대중의 관심, 정계 인사들의 격려, 테라노스가 달성한 90억 달러의 기업 가치 하나로 약 10조 원이죠. 그리고 그녀가 벌어들인 45억 달러. 실제 기술이나 검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달성한 거였습니다. 니콜라랑 똑같죠. 그 다음은 예상이 가시죠. 테라노스의 기술은 애초부터 구현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 부족한 인상 데이터, 제한적인 진단 능력에 대해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CEO는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죠.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와 고객을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재밌게도 기업이 투자자와 고객을 속이는 사례들은 패턴이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우고 넘어가야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겠죠. 첫째,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신기술이 나오면 자세히 읽어봐도 알지를 못해요. 운동업계의 혁신, 피 몇 방울의 혁명 뭐 이런 말 나오면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의심 단계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요. 둘째, 언론의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해당 기업과 관련된 좋은 소식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찬사가 쏟아집니다. 이를 보고 투자자들은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해요. 셋째,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고 사기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신기술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로드맵과 청사진도 전부 구라투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눈 가리고 아웅하던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마지막 넷째, 인간의 욕망이 이 짓을 또 하도록 만듭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저 사람은 진짜 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그런데도 무서운 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기인 걸 알면서도 투자해요. 왜일까요? 설령 이게 구라고 가격이 비싼 걸 알아도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기만 하면 장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끄럽지만 과거에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은 빌 게이츠가 인용하기도 한 더 큰 바보 이론이 있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은 쉽게 말해 폭탄 돌리기입니다. 투기 상품을 고가에 매입한 덜 바보 투자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더 큰 바보 투자자를 찾아서 상품을 떠넘기게 되죠.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가는 거죠. 하지만 폭탄 돌리기는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번에는 진짜일지 몰라. 나만 아니면 돼. 이 두 가지의 환장의 콜라보가 우리를 사기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확인되지 않은 환상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이나 창업자의 카리스마에 혹하지 말고 냉정한 현실을 파악하자는 거죠. 주식은 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투자는 항상 차트, 재무, 생산, 실적과 같은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니콜라나 테라노스 같은 사기는 언제고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찾아와도 여러분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엔 경제 문맹이라는 별명이 있죠.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직접 파고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리고 뉴스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경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